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40번째로 가정교육 국민운동의 활동 방향이 뭐냐? 이거는 앞에 나온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만은 정부가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죠.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 지도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가정교육 인도자가 첫 차트는 100명. 나라가 크니까 100명은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할 범위는 뭐냐? 고출산, 이혼 방지. 이게 중요합니다. 뭐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와 국제 결혼 문제, 입양 육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인도한다 이겁니다. 인도 대상은 누구냐? 물론 이런 사람들이죠 다. 그래서 조기 결혼이라든지 이런 지금 국민운동의 방향을 써놨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진행 방법은 한 400편의 유튜브에 깔아놓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매달 1회 25분씩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 가정교육 국민운동이 구체적인 것은 종합계획을 30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부 예산으로 시작하고 예산을 국회 법으로 통과해 받아야 되죠. 그래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죠. 뭐 어떤 기업이 회사마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지도위원도 10명을 이쪽에서 종합 검토하고 지도하는 아주 전문적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정교육 유도자는 첫 해에 100명을 양성하고 수요에 따라서 매년 확장해 나간다. 뭐 이건 뭐 하다 말다 뭐 돈 주니까 하고 월급 받으니까 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 가지고 나라를 살릴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월급 많이 준다고 해갖고 나가서 하다 말고 말이야 이런 이따위의 공무원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할 범위는 고출산 대상은 여성 20대 38세 이건 출산한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혼 방지 이혼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들 무관심을 하는데 한국인 이혼이 50% 다문화가 53%입니다. 이혼 많은데 지금 이거를 홍보하는 사람 없어요. 이혼하자 하고 법무사들은 노력을 하는데 이혼 방지는 안 해요. 그러지 말아요. 이런 근본적인 걸 잘 바꿔야죠. 그래서 국내와 국제결혼도 남자가 20대에서 60대까지 지금 국제결혼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 육성 가능. 입양을 보내버렸는데 그거 말고 입양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9세에서 70세 좀 나이가 많을지 모릅니다만 할 수 있어요. 해서 입양을 해서 후기자를 육성해야죠. 우리나라 국민들 육성해야죠. 각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여기서는 개요적으로 말합니다만 인도할 대상은 각 시군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정교육 국민운동 지도위원의 지도를 따르면서 이걸 진행하면 된다 이거죠. 이거 얼마나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방법은 매년 400편의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3편 정도 매달 보낸다 이겁니다. 3편 정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나 답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지도 인도에 나갈 때 이게 가능하지 그냥 해라 하고 뭐죠 팜플렛만 보내고 돈 준다 하고 방송 한번 하고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전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인도하는 방향이 이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이건 여기 인도하는 방법인데 웃으면서 컴퓨터에 안에서 여기를 자료를 보면서 소감문을 받고 또 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남편이나 부모와 함께 지금 다자간 통화입니다. 다자간 통화를 통해서 해야지 아내한테만이 아니라 남편한테 아니라 다자간 통화를 통해서 인도자가 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 마련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 한국에 이혼이 많다 하고 다들 걱정은 많이 합니다. 걱정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계청 자료대로 이혼이 50%다. 이혼이 50%다. 다문화가 53%다. 이런 자료를 지금까지 내본 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별 좋은 아이들이 떠올라요. 2년간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지금 모으고 만들고 남성 싱글이 249만 명이다. 어떻게 살출했느냐? 이혼한 사람이 50%. 그러면
여기 남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결혼 안 하는 사람, 당혼해서도 이혼한 사람 있고, 결혼도 아예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54%의 남성이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정부나 사회가 도와줘야지 개인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요, 못해서 안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이런 대책을 출산과 양육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을 해결해 놔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돈만 준다? 안 됩니다. 무슨 방송하고 뭐 해서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연구하고 발표하고 연결을 아직까지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내가 다 뒤져보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도 기르지도 않는 대책은 선진 한국에서 알지만 덮고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알면 해결해 나가야죠. 그래서 자, 이혼 전문 변호사. 한국의 이혼 시대니까 다 이혼해라 이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네. 내 말이 좀 거친데 이혼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혼해서 돈 받아라.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 운동이 유튜브에 풍만합니다. 다 볼 수 있어. 아주 쉬워요. 돈 받는데 뭐.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을 못 받는답니다. 얼마냐? 이혼 양육비를 해보니 이혼 양육 받는 사람이 한 번 이상 지급된 사람이 27%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지급된. 그러고는 안 만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안 주는 사람이 74%랍니다. 싸우고 나가서 주겠어요? 양육비도 못 받는데 양육비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준다 이겁니다. 73%라 못 받는 일을 해준다는 얘기죠. 전문 변호사들이. 예, 또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 양육비 소송해도 헛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니까 돈 벌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은 돈 양육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한국 이혼 50%나 되는데 한국이 이혼하도록 변호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세워줘야죠. 자, 아까 말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많은 남성들이 싱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 친구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이 걱정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죠. 아니, 노력해야죠. 국가가 하고 사회가 일을 해야죠.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어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부모 말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환경으로 짜져 있어요. 어쩔 겁니까? 방법이 없지. 그 환경을 바꾸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각 지역에 대형 호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흉년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 다 흉년입니다. 그래서 출산할 자원이 없어도 당연히 인구가 몇점 되는 거죠. 호수에 물이 없는데 무슨 벼농사를 짓겠어요. 인구를 낳을 출생할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겠냐 이겁니다. 출산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은. 그래서 출산하는 인구를 위해서 이혼을 줄이고 노력을 해야죠, 국민들이. 결혼할 부부를 늘리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대책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3명인데 프랑스도 3명인데 한국은 0.7명이라고 급강해서 아주 6명 국대거라고 완전히 많은 자녀는 한국이 이혼율에 출생아가 제일 한 사람 꽤 있어요. 자, 이런 거 다 압니다. 이제 얼마나 방송에서 많이 해가지고요.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지, 예를 들어서. 모를 수가 없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저출산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 교육비 부담이 60%다. 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해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 누구든지 다 듣고 말해요, 그것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죠. 소득과 불안정. 83%가 돈 때문에, 양육비와 교육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안 기는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요, 이 정도. 생활에 여유 있지.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제 물론 이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60%다. 그래서 85.3%가 경제 문제로 압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습쌤의 미슈알 고조환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였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은 의미합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국방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선진국에서는 혼외 자녀를 권장하겠는가? 나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63%나 스웨덴은 53%나 혼외 자녀들을 육성해 나가는 이 복된 나라다 이겁니다. 난 복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 혼외 자녀를 권장하고 본인도 혼외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그냥 입양해서 보내버리는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입양을 많이 보고 50 나라 가운데서는 1등입니다. 아주. 자, 보세요. 스웨덴 54%, 우리나라의 25배. 그 다음에 여기도 스웨덴, 스페인 22배. 우리나라는 2.2%인데, 여기는 54%, 87%. 굉장히 선진국들이 혼외 자녀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겁니까? 그건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해마다 우리나라도 혼외 자녀가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이고 입장들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산율을 높여서 아까 프랑스가 3명이지 그냥 순수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약간 그런데 이와 같이 혼외 자녀가 해마다 해외로 보내버린다 이겁니다. 해마다 7,000명씩 증가하는데 혼외 자녀를 사각지대로 만들어서 보내는데 20세가 되면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거 있어. 서자가 있는데 똑같아요. 그때 잘할 때만 좀 문제가 있지. 어쨌든 간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 네 번째 입양을 보낸다 이겁니다. OECD 중에서 최고 많이 입양을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목사로서 한국이 복된 나라가 될까? 라는 의심입니다. 혼외 자녀도 본인은 방관하고 사회는 천시하고 국가는 제도적으로 수용을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죠. 각자가 본인이라면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10년 살다 보니까 필리핀 코피노 혼외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건 한국이에요. 얼굴이 딱 한국인이에요. 보면은 그건 한국인 아니죠. 얼굴이 달라. 그래서 입양을 해와도 지금 부족한데 혼외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데려와도 혼외 자녀로 우리가 키우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점점점 우리나라도 동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나라일까?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덩어리가 아니고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정책이 부분 연구로 되어 있으나 11% 정도 실천하는 인구 회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의 인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인구 정책이랑 꼬리표만 붙여서 그래서 과거에는 저출산 태교가 붙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이게 이걸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저출산이라고 하는 명만 붙여가지고 저출산 자금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니 이거 참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이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된다고 16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다. 더 심각하다. 정부가요 여러 가지 좋은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이것이 11% 수준이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만 그리고 꼬리표만 붙여가지고 부동산 투자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16년간 380을 썼지만 더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표를 보여주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 16년 전에 콜먼 박사가 한국이 최초로 사라지는 나라다 했는데 한국은 예상보다 더 빨리 나빠진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아까 여기서 말한 것은 지금 근로시간 단축 등을 말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여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건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성 경제 활동인 OECD 평균 82%라도 한국은 59%
가장 낮습니다. 이게 평균이 82%, 영국은 87%인데 가장 낮게, 작게 일하는데도 이런 것은 이것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85% 이상 재정 문제로 수사를 안 한다. 교육비가 비싼 것은 프랑스가 8%, 미국보다 3배 많다고 하는데 이런 근본 대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뭐 지난번 신문 났습니다만 한국 경제신문에 2040년에는 지방대가 60% 소멸된다. 지금도 뭐 소멸됐죠. 그래서 이런 인구 변화에 따라서 지방대가 소멸되고 초등고등학교 12년 후에 절반이 되고 2035년에는 42만 명으로 학생이 줄어들고 이런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한탄만 하고 있지만 한탄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향하여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해야죠.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이라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서 좀 돈이 들어갑니다. 없어지는 건 낫죠. 전쟁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인구로 멸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로 멸절하지 않도록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일을 막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10년, 20년 뒤에는 자연히 축소될 것입니다. 지방 자치제가 80% 없어지고 인구 소멸이 많이 되면은 공무원이나 또는 국회의원들 없어지잖아요. 수가 적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공무원 절반을 줄이고 국회의원 명예직을 해서 돈을 이 출생아 자금으로 쓰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고 써야지 뭐 내가 말해도 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동의하고 국회나 정부에 제안을 해서 일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출생아 지원을 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한 것이죠. 이런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부서가 보건복지부이겠지만 이혼 50%라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거기서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건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돈만 준다. 애를 많이 낳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자녀 기피로 자녀를 못 낳는 현실을 해결할 실질적인 노력이 이 국민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만 하지 말고 홍보도 해야 되지만 결실을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뭐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산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진다, 뭐 소멸된다, 뭐 대한민국이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뭐 우리가 수없이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지금 다 포괄적으로 2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조정해서 되니까 멋있게 유튜브 한번 보시고 꼭 이것을 다 같이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엘리트들이 중대한 기본 문제도 방관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인데도 뭐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이 가도 뭐 우리 집은 괜찮아야 돈 많으니까 한국의 지금 인구가 40대가 줄어들어서 지금 노동이 없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지성인일수록 더 잘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행정과 정치적으로 방관하는 인구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절하도록 내버렸다는 편론을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미화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한 것은 가상자녀수를 한국인 기존에 낳는 사람 300만 명, 1년 평균 20만 명 낳고요. 그러면 15년간 300만 명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문화, 국제결혼, 입양 받는 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1년에 평균 42만 명을 낳을 수 있는 1차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3억 원을 줄 경우에 출산 한 명당 3억 원을 줄 경우에 1차 년도에 2%, 2차 년도에 3%, 3차 년도에 4%에서 연평균 43만 명. 그 다음에 129조 연평균 이렇게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딴 데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온다면 저출산 꼬리표만 붙은 방법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들은 아마 전부 그런 모양이죠. 사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 말을. 그런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그들이 말이 옳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조직적으로 하는 저출산 성역으로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화학공업이라든지 뭐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벌려서 나라의 기본을 닦아놨습니다. 인구의 기반을 닦아놔야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실천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근본적인 해결해 나갈 방향을 정립하고 가정교육 국민운동으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것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철저하게 인구 전쟁에서 인구 멸절을 막자. 이런 말이 없어지도록,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인구가 없어진다, 인구 소멸한다, 한국 소멸한다, 이런 말이 없어지도록 해야지. 이런 말 나오면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 가정 내년 문제와 그 다음에 출생아를 기를 11%의 재정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보다 8배 비싸다. 미국보다 3배 비싸다. 이걸 내가 다 조사 연구해보면 아는데 여러 전문가들 분석해보고 얘기했는데 내가 자료를 들어가서 분석해보니까 과연 맞아요. 그래서 교육비가 출산을 못하게 합니다. 재정 문제가 85%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 한 아이에 대해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게 곧 11%밖에는 안 되는 노력이니까 여러 가지 다음에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만 그러면 한 자녀 양육비가 얼마나 들까? 한 자녀 양육비가 얼마나 들까? 지금 한국에서는 4.500만 원 줍니다. 2023년까지. 그럼 보통 대비해서 보면은 지금 걱정이 되어버려요. 국가가 복지비용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5천만 원에 마음 이래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주어도 안 되는 거죠. 왜? 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나라 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억 8천만 원 든다. 그 다음에 이거 민간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또 이현희 교수는 100만 원씩 줘서 20년간 주자. 이런 의견들이 다 합당해요. 제가 조사한 자녀들 17사례의 평균이 5억입니다. 5억이나 드는데 1억 준다고 해결되겠어요? 아, 1억 주면 좋긴 하지. 그러나 해결은 안 된다.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떨어지는 거 보여줄게요. 그래서 나의 제안은 한 자녀는 최소 5억이 아니라 4억이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그래서 더 많은 청년이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려면 세계에 나가 일하려면 출생아를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설 비용의 70%라는 줄이자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70%라는 말은 더 같지만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정도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잘 해놨으니까 좀 쉬자 이거죠. 기업 보건 국가 재정을 줄이고 외자를 도입하고 특수한 외국 교육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재정 확보를 통해서 부동산처럼 국내 순환되는 거 중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에다가 돈 묶여보는 게 아니고 이 출생아를 통해서 4억이나 한 명씩이나 주어놔서 하여튼 아이를 낳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대 조기 결혼 소개팅 지금 바로형 같은 데는 소개를 하는데 그걸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범위하게 방법들을 주관했는데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정 인도자가 그거를 도와주고 이걸 전문적으로 도와줘야죠. 돈 받기 위해서 도와주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도와주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혼이라든지 이런 싱글 문제가 매달 25불씩 하면은 아마 상당히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만 그래서 훈련된 가정교육 인도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훈련을 받고 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해서 이 일을 해야지 그냥 200만 원 줄 테니까 300만 원 줄 테니까 해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지도위원과 잘 준비된 고출산 인도자가 사명감 있게 일할 책임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명감 있게 정말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책임자, 사명자가 있어야지 그냥 월급 주니까 하고 하다가 말도 그만두고 그건 아니죠. 사명자가 일을 하도록.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출산 정책을 진실되게 잘 실천해 나간다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가정교육 국민운동에 대한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만 이런 세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소개팅 20대 지금 뭐 32세에 결혼하는데요. 20대부터 결혼하도록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결혼 기피나 거제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말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유튜브 400회에 그게 다 그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대안을 세우고 국제적인 활성화에서 좀 그렇게 지금 7%인데 45% 정도로 할 수 있고 이혼율을 낮추고 국내 입양하고 그다음에 입양 수출 못하게 하고 혼외 자녀들을 수용하고 제2국민을 데려오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구가 매년 얼마씩 늘어난다고 하는 어떤 목표를 두고 이 일을 향하여 꾸준하게 인도자들이 진행해 나가고 1년이나 2년 뒤에 평가해 보면 아 이건 이렇게 바꿔서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그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전화로 그러니까 인도자가 다자간 통화를 통해서 다자간 통화 25분이니까 다자간 통화를 통해서 그 가정과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봐야죠. 해보도 않고 돈만 준다. 뭐 다른 방법 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하면서 좀 수고를 해서 나라를 살려야지 이런 수고가 없이 지금 저출산으로 계속 추락만 하고 있는 데에서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외국인의 경우고 그래서 가정교육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연병 만든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튜브를 좀 자세히 보면은 고진 박사가 얘기한 현실적인 문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우리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한 30편씩 만들어 가지고 보면 이거 사회편인데요. 사회편 한 사람당 1년에 3편씩 잡으면은 한 30, 40편 정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건 계층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출산 인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자간 동안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와 연구를 통해서 저출산 해결을 하는 그런 운동을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과 약속을 해갖고 정부 저출산 계획이 이어서 지금 한 번도 그대로 놔두고 그걸 뭐 버리고 아니고 돈을 갖다가 주택으로 사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용 안 한다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되 근본적인 놔두고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을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목표를 위한 방안과 인도자의 활동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런 계획이 좋습니다.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가정교육 국민운동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국회에서 법제화를 희망하는 출산 대책은 뭔가? 이건 나라는 대로 정해본 것입니다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회계 사업, 국민운동을 위해서 30억 이런 식으로 자녀를 못 낳게 하는 교육비를 법으로 규제한다든지 이거 뭐 내가 억지로 한 말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번 중복되게 설명도 합니다만 이것을 조정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뭐 10번째는 이 자리를 이걸 국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공영방송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 국민은 공부에서 제공하면 공영방송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거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만 시행이 되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것들을 요약해 보면 정부 종합계획에 따라 30억, 그다음에 국회법으로 만들고 10명 추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진행해 나가자 하는 얘기죠. 인도화 대상이라든지 방법 이런 걸 다 자세한 방법을 가지고 일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의 활동 방향을 이와 같이 정부, 국민, 그다음에 지도자 인도, 대상, 방법, 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족교육으로 진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